금산 전투도 왜군의 호남 진공 작전과 이것을 막으려는 조선군 사이에서 벌어진 1년의 연속된 전투 과정입니다. 조헌과 영교대사의 금산 전투입니다. 전라도 의병과 충청도 의병이 합세해서 우리가 왜군을 막겠다 이놈들아. 전라도 순찰사였던 권율이 영교대사를 선봉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조선군 입장에서는 실전을 통한 훈련과 검증을 하는 기회도 얻게 된 것이죠. 하여간에 그래서 조헌이 금산을 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헌 부대가 단독으로 금산 벌판으로 나가게 되니까 영교대사도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 위성 기지국인가에 있는 금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금산 전투의 현장입니다. 임진왜란사 오늘의 주제는 조헌과 영교대사의 금산 전투입니다. 금산 전투는 사실은 하나의 전투가 아닙니다. 호남으로 침공하려는 왜군과 이를 막으려는 조선군 사이에서 벌어진 연속된 전투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사에서 이제 발지전투라고 하잖아요. 발지전투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 아르덴숲 전투, 바스토니 공방전, 패튼의 진공작전 등 여러 개의 다양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발지전투라고 하죠. 금산전투도 왜군의 호남 진공작전과 이것을 막으려는 조선군 사이에서 벌어진 1년의 연속된 전투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군의 호남 진공작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원지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조선군 쪽에서는 또 이게 마땅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뭉치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웅치전투, 이치전투, 고경명이 전사한 1차 금산전투, 조헌과 영교대사의 2차 금산전투,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작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투들을 다 합쳐야 이 전투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유튜브라는 게 또 이거를 또 다 뭐 이렇게 대학교 수업도 아니고 이렇게 다 할 수도 없고 다 소개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안에 임진전란사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튜브 하면서 원고 쓰고 하려다 보니까 유튜브 하고 영상 찍고 또 원고 쓰고, 뭐 어떤 분은 그거 하신 거 그냥 원고로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게 또 달라요. 유튜브에서 뭐 이게 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책은 또 그런 건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일, 삼중일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는 제가 주제를 선택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설 같은 것은 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청주성 전투에 이어서 조헌과 영교대사의 금산 전투입니다. 원래는 1592년 음력입니다. 7월 1일에 조헌과 고경명의 의병이 합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경명은 광주 출신이니까 전라도 의병과 충청도 의병이 연합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감이 딱 오실 텐데 관건은 없어. 전라도 의병과 충청도 의병이 합세해서 우리가 왜군을 막겠다 이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군이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뚫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7월 7일에 웅치전투가 벌어지고 8일에 이치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고경명이 이제 단독으로 금산에 와서 7월 9일, 10일 사이에 1차 금산 전투를 벌이죠. 이게 뭐 2, 3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다 다양한 전투가 벌어진 건데, 그리고 나서는 한 8월까지 한 달 동안 조선군과 왜군이 금산을 중심으로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고갯길을 중심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전투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선군 입장에서 보면 전력을 결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순찰사였던 권율이 영교대사를 선봉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시 권율 휘하의 최고 맹장은 나중에 충청병사가 되는 황진입니다. 권율 입장에서는 이 황진과 영교대사를 이렇게 두면, 그러니까 황진은 사실 이분도 이제 언젠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맹장 5 이렇게 뽑으라면 반드시 들어갈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율 입장에서 보면 황진과 영교를 거느리면 이게 그야말로 유비가 관우장비 딱 두는 이제 그런 셈이죠. 그래서 당연히 스카웃 제안을 합니다. 뭐 영교대사도 거절할 이유가 없죠. 뭐 이렇게 되면 자기도 이제 승병 조직도 강화하게 되고 훨씬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조선군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충청도, 전라도 병력을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교대사 같은 장수, 또 조선과 영교 휘하로 들어왔던 그 다양한 이제 무사들, 초급, 중하급 장교들, 뭐 부사관급 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조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조직을 가지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군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이전에 임진왜란 직후에 전라, 충청, 경상도 3도 연합군이 근황군이라고 모아서 서울로 진공했었죠. 그때 충청 관찰사 윤성과 권율 다 있었는데 용인에서 대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병력만 모았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었거든요. 이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전쟁이라는 건 진짜 제대로 된 군대가 필요하구나. 제대로 된 군대가 되려면 제대로 된 자원을 모으고 조직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군이 호남 진공 작전을 시작해 준 거죠. 이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조선군 입장에서는 실전을 통한 훈련과 검증을 하는 기회도 얻게 된 것이죠. 다만 아직도 조선군은 여러모로 부족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군하고 의병의 갈등이에요. 권율은 관료고 관군을 통솔해야 되니까 영교와 승병부대를 휘하에 두고 싶었겠죠. 그래서 충청도 병력과 통합해서 통합군을 만들고 뭐 조선의 의병부대도 휘하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최대한의 자원을 모아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영규는 탐이 나는데 조언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언은 오지 말고 당신이 모은 군대만 주셔. 권율도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실제로 충청도에서는 이제 윤성각하고 조언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의병들을 뭐 설득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조원 휘하에 있던 병력들을 많이 빼오죠. 조원의 병력을 많이 뺏겨서 7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원이 갑자기 권율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라도, 충청도 병력을 모아서 금산을 치자고 제의를 합니다. 금산을 치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정당합니다. 당시 왜군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선군을 이제 치고 있었지만은 이때 이 왜군의 호남 진공 작전의 중심지는 금산이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산에 병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뭐 10,000명이다, 수만 명이다. 근데 하여간 이 조선시대 기록은 숫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병력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조원이 권율한테 공문을 보낸다. 그러면 충청 관찰사하고 충청도 병사는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의병들은 할 말이 있어요. 니네는 싸우지도 않잖아. 엉망이잖아. 뭐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게 정의로운 눈,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너는 나쁜 놈, 당신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보면 좋은 행동이 다 맞아요. 그런데 또 이게 국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사실 요거 찍기 전에 오전에 금산 세종시에 사는 게 죄가 돼서 가까운 데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갔다 오자. 그래서 가서 현지에서도 찍고 왔는데 지금 뭐 기념관은 뭐 정비한다고 하는데 기념관은 안 들어갔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조원이 금산을 치자고 합니다. 내가 병력은 뺏겼지만 내가 이 주도권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니네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여간 이 정당한 행동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당시 관군도 그렇게 의병을 해체하고 완전히 흡수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묘하게 공존하는 시스템이 됐는데, 아무튼 이 조원이 금산을 치자는 건의에 대해서 관군 쪽에서는 무모한 작전이라고 말렸고 조원 부하들 중에서도 말린 사람이 있어서 같아요. 일단 병력도 적지 않냐. 그리고 어차피 이걸 치려면 관군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조원이 그래 관군하고 협력하자. 내가 충청도 관군하고 못해. 전라도 관군하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권율한테 공문을 보낸 거죠. 권율도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충청도 윤성각은 말렸대요. 말렸다는 말이 좀 그렇지. 안 돼가 아니고 말렸대요. 근데 조원이 안 듣고 권율한테 이제 보냈어요. 하여튼 권율이 처음엔 응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소규모 전투도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후유증도 많았으니까 이치 전투도 하고 웅치 전투도 해가지고 뭐 그런 뒤처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게 사실 이 명령계통 이게 웃기잖아.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응답을 했다가 뭐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으니까 날짜를 연기하자 그래갖고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약속 날짜까지 공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호는 권율이 오는 줄 알고 이제 금산 벌판으로 나가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비문에도 있고 실록에도 그렇게 써있고 하여간 공식적으로 정리된 기록입니다. 만약 그때 권율이 약속으로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건 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뭐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된 건지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게 조선 정부에서 내린 공식 사건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은 부대가 단독으로 금산 벌판으로 나가게 되니까 영규 대사도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영규의 부하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규가 조은의 부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모하다. 차라리 이거 지금 우리 스카우트 때 가는데 전라도 광군한 밑에 가서 제대로 된 편제를 받아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렸겠죠. 여기서 영규 대사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이분은 정말 군인이 됐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말해요. 정식 작전 회의 중에서 이 안건이 나왔다면 나는 당당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당시에 조은과 영규 부대는 어쨌든 같은 부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대 안에 있는 1대대, 2대대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대대가 그냥 갔어요. 그러면 2대대가 어떻게 이거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따로 놀 수가 있느냐. 회의를 거쳤다면 반대했겠지만 회의 없이 갔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갑니다.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게 부대원의 의리고 책임감이고 의무다. 물론 이런 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평소에 합리적이라는 말을 잘 쓰니까 또 어떤 분이 당신 평소에 합리적이라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의 합리, 부대와 부대가 운영하는 데도 합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그래도 합리적인 게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영규의 선택도 합리적인 선택 중에 하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하들이 그걸 보고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전투부대의 의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군대는 조직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위성 기지국인가에 있는 금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율은 당연히 이제 오지 않았고 거기서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 금산 읍에 있던 왜군이 조헌군이 그 들판에 주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금산 전투의 현장입니다. 당시에 영규의 승병과 조헌의 의병은 따로 주둔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 앞에 이렇게 벌판이 있고 이쪽으로 맑은 모양의 산지가 있습니다. 저 자리가 이제 700의총 있는 자리인데 700의총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산이 들어간 딱 가운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여기가 영규 대사가 주둔했던 비탈이 맞는 것 같아요. 대략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했고 아마 700의총 자리 있는 데쯤에 사령부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저기 쳐들어와도 이게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저기 쳐들어와도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감싸니까 삼면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규는 여기에 주둔하자고 그랬고 조헌은 지금 권율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비탈에 있는 건 얘가 아니다. 근데 그게 얘가 왜 아닌지는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벌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조헌 선생이 당시 제가 전에 약간의 밀리터리 매니아라고 그랬는데 전략 전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중국 사신 가서도 이게 군대 중국 군대는 어떤가 이런 거 관찰하고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군대의 진짜 철칙은 군대는 하루를 자도 참호를 파고 주변 100리 안에 적이 안 보인다고 해도 오늘 당장 어디 하늘에서 공수부대가 떨어져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되고 항상 방어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건 전쟁사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100리 안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도 공격 당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비탈 같은 데 진을 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사령관을 맞이했다고 해서 무슨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예의가 아닌 것도 아닌데 왜 나가서 진을 쳤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기지국이 있는 비립 벌판입니다.
여기 비닐하우스하고 기지국이 있는 데가 아마 조원의 의병이 주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쪽에 원형의 진지를 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벌판에 주둔했다고 비난을 받지만 사실은 어디 보자. 저기 도로 쪽 지금도 그런데 저기 골짜기 틈 사이에 도로로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산줄기가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서 마치 성벽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지형입니다. 저 입구를 잘 봉쇄하고 경계하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령부를 차리고 전체를 산성 기지처럼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군이 기습했을 때는 이미 포위가 된 상태였어요. 일본군이 그때 봉쇄를 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나옵니다. 그때 다시 때리는 거예요. 그때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승병들이 막아서 결사적으로 싸웠으니까 후퇴하자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양반은 그 군인 정신 하나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